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10차시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교과서를 다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 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웬 할아버지가 한 명 나오죠? 네, 이 할아버지는 스키너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선생님이 소시적에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교육학에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행동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대표자로 나왔었는데요. 어떤 것을 연구했냐면 인간의 행동을 미치게 하는 어떤 심리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교육 심리에 많은 공헌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제 막 어렸을 때 사탕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가 다 썩을 만큼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걱정을 해요. 너무 걱정을 해서 할머니가 얘를 이 사탕을 좀 안 먹게 할 수 없을까 막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요.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이제 사탕만 주는 겁니다. 간식도 다 사탕이에요. 하루 8식 사탕이에요. 막 사탕만 엄청나게 먹입니다. 그러면 애기는 어떠겠어요? 먹기 싫다 하겠죠. 과거에 내가 사탕을 좋아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전에 맛없어 했던 밥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계속 사탕을 먹입니다. 그 다음날도.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탕에 질려버리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사탕을 싫어하게 되고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약간 약간 나쁜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약간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탕을 물리게 하는 겁니다. 행동에서도 약간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어떤 교정을 할 때나 어떤 교육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을 인도할 때 뭐 이런 방향을 쓰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을 줬는데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진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막 보면 막 쥐들로도 실험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의 결과는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행동이 다시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국어 선생님도 와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요지는 바로 이거입니다. 행동의 결과는 그 행동이 다시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가 이 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도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키너 아저씨가 이제 앞에와 같은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확률적인 관심은 특정 조건 하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전체의 표본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어떤 특정 상황의 특정 조건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사실 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위한 근거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을 따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딸 확률은 또는 저렇게 했을 때 돈을 딸 확률은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사실 확률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정 조건을 전제를 두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조건 내에서 나의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개념인데요. 자, 생각 열기 과정에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자료를 좀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선생님이 네, 올해 입시 전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인데요. 자, 뭐 좀 자료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경영대학과 문과, 이과의 대표적인 두 개의 학과죠. 경영대학과 저기
공대의 전기전자공학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굳이 여담으로 따지자면 정시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총 한 40%까지 올라왔어요. 연대, 뭐 고대의 경우에는요. 어쨌든 간에 자, 이 두 과를 한번 쌤이 가져왔습니다. 경영대학교는 총 정원이 274명이네요. 네, 쌤이 다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는 네, 189명입니다. 이때 이제 경영학과와 전기전자공학부의 커플과 커플이 아닌 사람들을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가상의 수치임을 여러분한테 일단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수치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는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여자친구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 남중남고 태클 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대학교가 새로운 희망의 지역으로 떠오르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남고 시절, 우리 지상고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남자들 사이에 있다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뭐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남녀 비율이 뭐 비슷한 학과에 가면은 여자친구가 사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전기전자 저 옆 동네 이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공대를 가는데 공대를 가면 남중 남고 공대 태클 타서 군대까지 가버리면 난 언제 여자친구를 사귀는가. 막 이런 고민들을 알게 모르게 할 겁니다. 나의 미래가 분명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죠? 그래서 커플과 커플이 아닌 수치를 조사해봤는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날릴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연대를 가도 그래 연대를 가면 그래도 커플일 확률이 얼마쯤 될까? 또는 내가 경영학과에 가서 설마 커플이 안 될 경우의 확률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또는 내가 그래도 이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데 이과들이 선생님도 이과 출신이어서 이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전기전자에 가서 커플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약간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10%면은 이 10% 안에 들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세워볼 수도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아주 합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연대 전체를 그냥 이제 경영학과랑 전기전자공학부 두 개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대 여기 총원이 463명이죠. 그 중에 커플일 확률이니까 200명.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463분의 2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내가 경영학과에 가서 커플이 안 될 확률. 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영학과 총원분에 커플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274분의 124가 되겠죠. 자, 또 내가 전기전자에 가서 커플일 확률은 네, 이렇게 희망 고문의 확률을 보면 전기전자 몇 명이에요? 189명. 그리고 커플인 사람은 얼마예요? 네, 50명. 네, 이렇게 이제 확률적인 근거로 여러분이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을 했죠. 사실 뭐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상황은 뭐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죠. 내가 엄청나게 잘생겼고 젠틀맨에다가 굉장히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이러면은 뭐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하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굉장히 조건들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쉬운데 왜 조건부 확률을 배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분이 집합으로 조직해보고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해서 서술해보는 상황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또 이 단원의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58쪽부터 59쪽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받았던 이 조건부 확률의 느낌을 확률 용어로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엔 이거요. 중요한 내용은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그것을.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P, B바 A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뒤에 옵니다.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가정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이 앞쪽에 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어떤 전제 조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이라는 전제 조건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가정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당연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P, B바 A를 결국에는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계산을 해 봤어요. 네, 어떻게 했었나요? 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A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볼까요? 내가 전기 전자에 가서 커플일 확률은 전기 전자를 갖다고 가정했을 때 커플일 확률은 네, 그러면 이 부분 전기 전자에 간 부분이 뭐겠어요? 네,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커플일 경우가 우리가 직접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P, B 바 A를 따지는 상황. 네, 이걸 흰색으로 볼게요. P, B 바 A를 따지는 상황은 전기 전자의 간 경우가 이제 가정인 A가 되겠고 커플일 그런 사건이 B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계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전기전자에 간 총원분에 내가 전기전자에서 커플인 애들을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전기전자에 간 가정과 그리고 커플일 가정 B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는 뭐 연대 전체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커플이고 이게 전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전기전자에 있는 전체 사람 수분에 그 상황에서의 커플의 수만 생각을 해주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이렇게 썼었죠. NA분의 NA교비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 정리를 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흘러간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조건 확률의 정수 중에 정수. 네, 이게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식에서 이제 요 식에서 똑같이 NS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분자 분모에 NS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줄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바꾼다면 결국 확률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가 P, A 교 B가 되겠죠. 얘가 P, A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구나. PA분의 PA 교집합 B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사건 P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만약에 확률을 아는 상황에서 PA분의 PA 교 B다. 그리고 당연히 PA는 0이 아닌 상황이다. 가정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전혀 잡지 않을 것이다.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앞서서 네, NS분의 NA 교집합 B로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얘로도 많이 구해요. 얘로도 많이 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얘로도 많이 구하는데 두 정의 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상황이죠. 일단 이걸 지금 눈에 기억을 해 두고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에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근데 이 상자에서 이민을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 있대. 그 수가 10의 약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여러분, 뭐 1부터 9까지 적혀져 있는데 홀수인 사건을 A, 10의 약수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경우 이민을 꺼낸 수가 홀수일 때 얘가 가정이 될 거죠. 그래서 P 거기에 대한 가정을 적어주는데 그게 홀수인 사건 A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의 약수일 확률. 얘가 P, B바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집합으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한번 나타내 보면요. A가 있고 B가 있고 P A 교비가 1, 5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애들 적어주면 3, 7, 9 이렇게 있고 B는 2 이렇게 남겠네. 그쵸? 네, 그러면 정의대로 쓴다면 이게 뭐예요? PA분의 PA 교집합 B죠. 이런 상황이니까 요 그대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총 9개 분의 NA 5개고요. PA 교비는 네, 2개니까 9분의 2고 그럼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9분의 5분의 9분의 2가 돼서 결국 5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쓸 수 있잖아요. P, B, 바 A는 사실 원초적으로는 NA분의 NA 교 B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NA가 총 5개고 NA 교 B가 2개니까 5분의 2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요. 이 NA라는 이 부분이 가정이잖아요. 사실 이 상황은 전체 S라는 표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표본 공간을 S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표본 공간을 좀 더 축소화하자. 그래서 이렇게 A로 표본 공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어떤 의미가 되겠는데요. 표본 공간을 축소한 다음에 이 A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가 사실 A 교집합 B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에서 A에서의 B가 결국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NS를 전체로 삼던 시절에서 NA분의 NA 교 B로 바로 계산을 하자. 이런 게 바로 조건 확률의 의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 1도 그러면 금방 풀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데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1의 약수라면 1, 2, 3, 6이 있겠죠. 근데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이죠. 그러면 소수일 확률이 2, 3이잖아요. 그럼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뭐 굳이 정의를 따지자면 주사위를 나오는 경우 S를 1, 2, 3, 4 한 개 던져서 나온 눈이니까 6까지 잡아주고 6의 약수를 여기서는 이제 A라고 잡아주고 1, 2, 3, 6 그리고 이게 전제가 돼서 소수인 경우를 또 B로 잡아주고 이거 사실 소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한데 소수인 경우 2, 3, 5, 9 그래서 교집합 N P 네 6의 약수인 경우 A, B B바 A는 PA분의
P, A 교비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팍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팍팍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고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접근하기가. 하지만 쉬운 만큼 굉장히 오해도 많은데요. 그런 오해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도 얼추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 B바 A는 P, A바 B와 같을까? 언뜻 보면 같다는 오해를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뉘앙스라면 당연히 같지 않겠죠. 네, 왜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서 문제에서 봤듯이 뭐 A가 6의 약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B가 뭐였죠? 소수였나요? 소수. 그리고 전체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 이렇게 본다면 이제 6의 약수이면서 소수인 것들이 2, 3 있겠고요. 6의 약수 1, 6 그리고 소수인 거 안 적은 거 뭐 있어요? 5 있고요. 1, 2, 3, 4, 5, 6이니까 네, 다 적혔나요? 빠진 거 없나? 1, 2, 3, 4, 5, 6 네, 다 적혔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P, B바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P, B바이는 뭐예요? B가 일어나는 가정하에 P, A바 B는 뭐예요? B바 A부터 올게요. A가 일어나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수죠. 이런 경우는 방금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니까 B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었죠. 그런데 PA 바 B는 어때요? 네, NB분의 N, A 교 B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네, 결국 B라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 확률이잖아요. 그럼 B라는 가정하에서는 A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 교집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또 조건부 확률을 보면서 많은 오해를 여러분들이 가지는데요.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이나 가정의 상황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일어날 때 반드시 뭐뭐가 일어나야 한다. 아니죠. 위에 우리가 본 이런 소수나 뭐 약수에 관련된 상황도 얼마든지 그런 이런 순차적인 시간 순서 또는 인과관계란 말이죠. 뭐 원인과 결과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얼마든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반드시 전제가 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의 상황이 전제가 돼서 이전의 상황을 추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또 반드시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오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정말 수학적으로 따져본다면 단지 집합에 얽매여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얼추 알아본 것 같은데 이제 기출 경량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건부 확률이 실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기출 경량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보통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 상황에서의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갈래를 보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실생활 상황에서 어떻게 꼬아내는가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편이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한 5문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 말했던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정의를 알고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B바 A는 PA분의 PA 교 B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PA와 PA 교 B가 모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분의 5분의 2 해서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는 약분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30 곱해주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빈출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2점짜리나 3점짜리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약간 상을 꼬아서 3점짜리 아니면 이 정도 상황은 사실 2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굉장히 그냥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정도의 문제죠. 네, 이 정도는 기본을 맞추고 가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13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보면 5명의 학생 A, B, C, D, E가 김밥, 만두, 쫄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을 표와 같이 선택하였다. 이 5명 중 임의로 뽑힌 한 학생이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 조공부 확률의 상황이 나왔네요. 임의로 뽑힌 한 학생이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게 조건부 확률 상황이죠. 이 학생도 쫄면을 선택했을 확률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제한을 하기를 어떻게 제한하는 거예요? 만두 선택 학생을 전체로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 쫄면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거죠. 쫄면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거면 이 전체 하얀색 부분에 이 노란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A, B, C, D, E 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쌤이 적어 넣어 주겠습니다. A는 만두 선택한 애들 그냥 다 적어보고 만두 쫄면 같이 선택한 애들도 적어보겠어요. 쫄면은 만두 쫄면 같이 선택한 애는 누구예요? C, E가 같이 선택했네요. 네, 보면 여기 C, E가 만두 쫄면 같이 선택했고요. 만두만 선택한 애들이 D 빼고 다 선택했네요. A, B, C, E. 자, 그러면 A, B, C, E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어때요? 네,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 쫄면도 선택했을 확률. 네, 당연히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 문제네요. 네, 28번이면 굉장히 후반부의 문제인데 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상황을 정리해서 볼게요.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이 흰 공인 검은 공이 똑같은지 다르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이 초반에 말했었죠. 뽑기 상황에서는. 그런데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자, 여기서 3개를 꺼낸다. 그때 흰 공을 M개, 검은 공을 N개 뽑았다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합쳐서 3개가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M이 M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하게 1대, 1대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이 싱에서 이 상황 1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흰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체 상황은 뭐 뽑기 상황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전체의 표본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 M이 M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흰 공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를 여기로 제한한 다음에 흰 공이 2개인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네, 일단 합쳐서 3개가 돼야 되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3,0 되겠고요. 2,1 되겠죠. 1,2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7개 중에 3개를 뽑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흰 공이 총 몇 개 있어요? 흰 공이 3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3개가 다 뽑혀야 돼요. 그래서 3C3의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3개 중에 2개가 흰 공이 뽑히고 검은 공 4개 중에 1개를 뽑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3개 중에 1개 흰 공 뽑히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가 뽑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거는 1, 이거는 3, 4, 12, 이거는 3, 6,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2m이 m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은 총 1 더하기 12 더하기 18, 총 31가지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흰 공이 2개가 되는 경우는 이 중간 경우잖아요. 맞죠? 이 중간 경우.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경우는 12가지. 그러면 P분의 Q는 31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43이다. 네, 굉장히 클리어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28번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확률적인 상황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어느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고양이 사진이 40장이 있고요. 강아지 사진이 40장이 있는데 그것을 입력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한테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고양이 사진을 줘놓고 뭐 시리야 이거 고양이 사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고양이 사진입니다. 한 게 32장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인데요? 이렇게 말한 게 8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차가 있죠. 네, 고양이 사진 입력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시리만 하면 좀 그러니까 빅스비야 강아지 사진 40개를 주고 야 이거 강아지 사진이야? 했는데 강아지 사진입니다. 한 게 36개고요. 고양이 사진인데요? 한 게 4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입력된 80장의 사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장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사진일 때 네, 굉장히 말이 복잡하지만 전제 조건은 네,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사진 전체가 전제가 되겠죠. 그때 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일 확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건대 상황을 잡아야겠죠. 어떤 상황? 인식을 고양이로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떤 구하고자 하는 상황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은 고양이로 확실시 되는 그런 사진이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 분의 역시 교집합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로 인식된 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고양이로 인식된 경우는 당연히 고양이가 나온 경우가 있을 거고 강아지를 했는데 잘못 판단돼서 강아지가 나온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모두 합쳐보니까 친절하게 개도 잘 내놨습니다. 고양이 입력했는데 고양이 나온 거 32개, 강아지를 입력했는데 고양이가 나온 이 4개를 합쳐서 3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36개. 36개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자, 중간에 인식을 고양이로 한 것들 중에 진짜 고양이인 애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36개 중에 진짜 고양이는 32개잖아요. 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상황은 3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네, 36분의 32가 돼서 네, 4, 9, 36, 4, 8에 32 이렇게 9분의 8이라고 바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헤매게 됩니다. 네, 막 애써서 상황을 막 정리해서 표현하다가 막 꼬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을 표본 공간으로 바로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구하는 거. 이게 조건부 확률을 접근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쌤이 요거 하나 강조해야겠는데 이런 형태의 표를 주고 조건부 확률을 묻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매해 평가원 또는 수능에 꼭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렇지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3점이 나올 수도 있고 4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면 4점이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3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0% 거의 매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네, 보면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6까지 들어있고요. B에는 1부터 3, C에도 1부터 3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병은 C에서 뽑습니다. 자, 뭐 굳이 적다면 갑, 을, 병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한 장씩만 뽑아요. 이 시행에서 자,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전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전제가 되겠죠. 그때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 굉장히 복잡한 걸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이 뽑은 숫자를 A, 을이 뽑은 숫자를 B, 병이 뽑은 숫자를 C라고 하면 A, B, C의 순서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제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꺼낸 카드 적힌 수 A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 B보다는 클 때 얘가 전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때 우리는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큰 확률. 굉장히 복잡하지만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A라는 값이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 B 플러스 C보다는 큰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경우 결국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전체 A가 B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전체에서 어떤 상황? 결국 B 플러스 C가 A보다 더 작을 경우 결국에는 이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일단 구해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경우를 따져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A가 B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A에서 4에서 6까지 걸려버리면 이 얘네들 B는 얄짤없죠. B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가 4에서 6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3가지고 그 다음에 B가 3가지가 올 수 있죠. 그리고 C도 3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총 27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가 3이 되면 B가 3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B는 1에서 2, C는 1, 2, 3 상관없죠.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총 6가지. 세 번째로 A가 2가 되면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쉽죠. 네. 굳이 뭐 순서상으로 일일이 다 안 나타내도 되겠죠. 네, A가 2면 2, 뭐가 되는데 B는 무조건 1이 돼야겠죠. 네, C는 1, 2, 3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자, A가 1이 되면 A 것보다 B가 더 작아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요 총 이 1, 2, 3번의 상황이니까 총 몇 가지예요? 네, 3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3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B 플러스 C가 A보다 큰 상황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얼추 구해놨어요. 보면 일단 A가 이제 A를 기준으로 보죠. A가 6이
결정이 되면 B 플러스 C가 올 수 있는 애들을 순서상 한번 나타내 볼게요. B 플러스 C는 작은 거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1,1, 1,2, 6, 2,1도 되겠죠? 6, 2,2, 6, 3,1 합이 4가 되는 거 1,3. 자, 2,3, 6, 3,2. 자, 더 되나요? 6, 3,3은 안 되겠죠? 6,3,3은 안 되겠죠? 왜냐면 같아져 버리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A가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 이 B 플러스 C가 합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5가 되는 시점이 2, 3 요거 되는 시점이니까 여기 총 이걸 볼게요. 얘네들은 다 이제 합이 4 이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요거는 A가 5가 되는 경우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가 4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4가 되는 경우는 합이 3 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자, A가 3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이 되면 1,1밖에 안 되겠죠? 네, 한 가지. 자, 여러분, 그러면 끝났죠? 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A가 6인 경우는 6가지. 예, 하나, 둘, 네, 8가지죠? 같이 8가지. 자, 그러면 봅시다. A가 B 플러스 C보다 더 큰 이 경우는 8 플러스 6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겠죠. 총 몇 가지입니까? 14, 17, 18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전제 36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 18가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은 또 일주일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54쪽부터 56쪽까지, 그리고 프로젝트 531 24쪽에서 25쪽까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조금 풀어줄 건데요. 확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이거 풀어달라고 질문방에 먼저 선생님한테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 올라온 것들을 보고 나서 수업에 포함시켜서 꼭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숙제 풀이를 한 뒤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